네, 미국과 이란이 하루 사이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신경전을 벌인 끝에 합의안 도출에 근접했습니다. 이란의 무기한 핵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종전 합의문 서명이 가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이란은 자국 매체들을 통해 14개 항에 달하는 종전 양해각서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주변에서의 미군 철수와 내정 불간섭, 해상 봉쇄 해제 등이 포함됐고 이란 핵 문제는 향후 60일간 협상을 통해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경을 건드린 건 동결자금 해제 문제였습니다. 이란은 60일간의 협상 시작 전 우리 돈 18조 원의 동결자금을 먼저 풀어주고 나머지 자금도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이 접근할 수 있게 미국이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란이 가짜뉴스에 흘린 조건은 합의된 것과 무관하다고 밝혀 한때 파국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어느 때보다 양해각서에 가까워졌다고 전망하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반응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이나 늦어도 월요일까진 합의문 서명이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We ended the war with Iran today, and they have agreed never to have a nuclear weapon, something that we insisted on. That was the whole purpose.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폐기 등 무기한 핵 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는 60일간 이어질 협상을 통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합의문 서명 즉시 개방화돼 미국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각 풀기로 했습니다. 약속 이행이 이뤄지기 전까진 이란의 핵심 요구 사항인 동결자금 해제는 없을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 사이에선 양해각서 체결에 반대 기류가 있지만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동의한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며칠 내 원격으로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주원 PD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으며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이 직접 최고 지도자의 합의안 승인 사실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전쟁에서의 승자는 이란이라고 강조하면서 47년 만에 처음으로 양국이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명은 직접 대면 방식이 아닌 원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همونطور که من در توییتم امروز گفتم ما بیشتر از همیشه نزدیکیم به اون نقطه. ممکنه در عرض چند روز آینده اتفاق بیفته. من امیدوار هستم. 하지만 종전 세부 사안과 관련해 양국은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란은 해협 관리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또 아라그치 장관은 잠정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는 한 핵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요구한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غنی شده سطح بالا حالا به طور خاص مواد 60% رو از قدیم موضع ما این بوده موضع منطقی ما بوده که اگر اینها بخواد تعیین تکلیف بشه از نظر ما تنها شیوه رقیق سازی اونها هست در داخل ایران. 종전 합의문에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 중단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철군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미국과의 합의를 무력화할 구실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능력 제거 등을 약속했다면서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말 종전 가능성은 사전에 알지 못해 논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최진경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조건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 등을 약속했다면서 이에 감사를 전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주말 종전 가능성에 대해선 사전에 전달받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깜짝 놀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겐 선택권이 없다면서 협상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네타냐후 총리에겐 크게 달갑지 않은 소식일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간 미국과 이란의 이른 종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데다 가을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적 부담도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은 예상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네타냐후 총리가 재선에 성공할 확률을 33%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50일 전보다 20%포인트가량 급락한 결과라고도 짚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과 휴전 이후 첫 무력 공방을 주고받았던 만큼 안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אסור לנו לחשוב שהמלאכה תמה. צה"ל ערוך לתקוף בעוצמה רבה באיראן. 또 최근 이스라엘 북부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약 70%가 정부의 레바논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2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이끈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둘러싼 외교적 해법과 국내 여론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신경전 끝에 종전 합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란은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설명은 다릅니다. 관련해서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란이 처음으로 종전 양해각서 관련해서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대가 변수로 지목돼 왔지 않습니까? 이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게 된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네. 이제 이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모지타파 하메네이,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신정 지도자, 최고 지도자죠. 네.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를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북한에서 마치 이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그 밑에서 되돌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이란에서 이제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이제 외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를 언급한 현 시점을 고려를 하면 일단 굉장히 근접한 것은 맞고 수일 내에 아마 사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최종적인 합의까지 이르는데 그래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란은 어떻게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뭔가를 조금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미국도 지금 이란의 얘기에 의하면 미국도 합의를 했다가 조금씩 얘기를 바꾼다. 요거 조금 더 달라. 자꾸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얘기가 서로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서명의 방식이든 뭐 일자든 이런 것들은 아직은 미정이 아닐까. 네. 그렇지만 수일 내에 이루어질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종 합의에는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당 부분이 뭐 진행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서명 방식을 두고 아라그치 장관은 이 MOU 서명이 대면이 아닌 원격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고 또 앞서 벤스 부통령 지원 선발단 제네바로 향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서명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각자 진행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될까요? 지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서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협상이 진행될 때는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면서 이란과 미국이 간접적인 대화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전이 임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본인이 서명할 것처럼 했다가 지금은 벤스 부통령이 갈 것이다, 스위스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은 아마도 이 협상 내용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과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벤스 부통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란의 입장은 또 다른 게 네. 미국과 마주 앉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이란이든 미국이든 전쟁을 끝내야 되는 절박함은 비슷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 일정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지만 이란은 국내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오랜 제재도 있었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은 기간 시설들이 초토화됐고요.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이란이 그나마 수출하던 원유들도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내 혁명수비대에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란도 빨리 경제적으로 이 종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란 입장에서 사실 미국을 바라볼 때는 사실 이제 철천지 원수거든요. 네. 모지타파 하메네이의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가 전 지도자였는데 최고 지도자를 미국의 폭격으로 해서 이제 잃었고요. 이란의 많은 시설들이 이제 지금 파괴됐고 많은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네. 이란 입장에서 종전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과 미국과 마주보고 서명을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원격 서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서명 방식을 두고도 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이란 매체들이 14개 항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미군 철수와 해상 봉쇄 해제 그리고 내정 불간섭 같은 이란 측의 요구가 상당히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란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란과 미국의 지금 협상 중에서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초조함을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은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그것이 이제 협상에도 이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란이 요구했던 경제 제재 해제 그리고 동결자금 반환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종전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란이 원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 협상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의외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이것에 비해서 미국이 과연 비례해서 미국이 얻고 싶은 것을 얻었느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이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이걸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가장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건 핵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와 또 핵물질 폐기 등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는데 이란은 핵 협상이 잠정 합의안 이행 뒤에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뭐 실제 합의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남기는 것 같은데 본 협상에서 깨질 위협도 있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마치 전쟁이 끝나는 최종적인 종전 합의문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끝나면 이제 종전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우리 한국도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전을 해놓고 종전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 협상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란 상황도 비슷합니다. 일단은 빨리 이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우선 휴전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 종전 협상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됐든 정치적으로 보여지기에 종전이 협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빨리 서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본 얘기죠. 전쟁을 끝내는 당사자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 국가들끼리 소위 MOU를 맺는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는 종전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종전 협상의 초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엄밀히 보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MOU를 통해서는 물론 이 종전 협상의 초입 부분에서 합의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여기 지금 아까 나왔던 것처럼 동결 자금을 다시 보내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푼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어찌됐든 이란의 재건 문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 동결 내지는 핵 폐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종전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종전 협상이 시작된 것에 불과한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 이것이 종전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거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 본 협상에서 아마도 이란의 핵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얘기와 이란의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장께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약간 정치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동결 자금 문제가 이게 풀릴까 말까도 문제지만 규모가 또 어떻게 되냐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이란의 이제 동결 자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과거에 이란이 뭐 수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었어요. 네. 그 돈이 아직 이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해외에 잔류한 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돈들을 미국이 이란으로 송금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들에게 강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돈이 있었습니다. 이란에게 지불해야 될 돈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란에게 송금하는 국가는 미국이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돈을 이란에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란의 인근 국가인 카타르로 보낸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의 해외 자금들이 대부분 카타르나 유럽의 은행들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이란은 미국이 주는 돈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쟁의 어떤 보상금이나 전후 재건을 위해서 미국이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 원래 이란 돈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전쟁을 끝나는 입장에서 우선 이거라도 돌려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 돈이 대략 한 36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돈을 전쟁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OU를 체결하는 것은 종전협상의 본격적인 종전협상의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입 구간에서 이 동결 자금을 다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아니다. 종전협상이 끝나면 주겠다. 뭐 지금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 어디쯤 그러니까 뭐 반쯤을 초입에 주고 종전협상이 끝나면 나머지 반을 주겠다. 이런 정도의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동결 자금 외에도 아라그치 장관이 농축 우라늄을 국외로 반출을 하지 않고 자국에서 희석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이 요구해온 조건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 440kg 정도 돼요. 근데 네. 이것이 뭐 농축 60% 정도 농축을 한 것인데 물론 현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90% 정도 농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단순히 시간 문제예요. 계속 원심 분리기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440kg 정도 되는 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가져가서 소위 이제 이걸 전리품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미국 국민들에게 봐라 내가 전쟁을 한 이유는 이런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내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란의 핵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고 싶어 했는데 이란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NPT 체제 하에서 이란이 아직까지는 핵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잘못한 게 없다 이거죠. 우리는 이것을 농축해서 우리가 해결료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평화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에 의한 핵주권 침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코너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시간을 질질 끌면서 미국의 양보를 계속 받아낸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에서 그럼 제3국으로 가져가는 것도 용인하겠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도 용인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제 아라그치 외무장관 얘기는 미국이 간섭을 해서 우라늄 농축한 것을 희석시키기는 하지만 그것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까지는 도저히 우리가 자존심상
주권상 용납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란 외무장관이 이 호르무즈 해상 봉쇄 해제가 합의문의 첫 번째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해협 관리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이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 이 부분도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니까 이란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간은 이란 편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계속해서 지금 끌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란의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란이 얻은 것을 굳이 찾자면 물론 이제 동결자금 해제나 이런 것도 오겠습니다만 미국의 폭격에 의해서 이란이 잃은 손해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유일하게 이란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이런 자연적인 해협을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영해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소위 영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통행세를 받겠다라고 했다가 국제적으로 이런 그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해협에 통행세를 받는 그 어떤 사례도 없고 국제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통행세를 받는 것은 어렵다라는 걸 이제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란이 그러니까 트럼프나 미국 얘기가 맞았네. 이란은 깡패 국가구나. 이런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공동 관리라고 하면서 여기가 지금 기뢰가 깔려 있고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배들이 지나가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용인할 수 없다. 여기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이란 정부가 여기를 관리하겠다. 관리하는 대신에 우리 비용이 들어가니 서비스료를 지불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후에도 이걸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고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건너편 국가 오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불만이면 오만이랑 같이 하겠다. 네. 이건 오만의 영예이기도 하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만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어요. 네. 오만도 사실 내심 만약에 이란이 이거에 성공한다면 이란은 오만은 사실은 그 어부질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이란과 같이 이 통행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오만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오만이 아마 지금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만의 입장도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이란이 계속해서 협상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가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하면은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기뢰도 있고 양측 군함 철수도 해야 하고 정상화까지 만약에 서명이 이루어진 뒤에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정상화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종전이 아니고 종전에 들어가자고 하는 지금부터 종전 협상을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MOU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의 인식에는 세계 시민들의 인식에는 마치 이것이 종전 선언인 양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된 착각인 거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활용할 겁니다. 마치 이것이 이제 마치 종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그렇게 만들어 갈 건데 그래서 아마 이제 긴장은 상당히 낮춰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봉쇄도 사실 미국이 봉쇄하는 것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봉쇄를 해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봉쇄 풀 거고요. 대신에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하는 것은 이제 본협상에서 하겠지만 이란도 여기를 관리한다고 했지 일방적으로 완전히 봉쇄하겠다 이런 표현을 이제 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전쟁 전처럼 완벽하게 자유통항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통항이 이제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유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정상화에 좀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수수료가 문제예요. 근데 수수료는
통행에 대한 그 서비스 수수료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사실 해운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 1배럴당 $50 하던 것이 지금 뭐 $70, $90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1배럴당 수십 달러, $100까지 갔을 때는 2배 정도가 넘게 올라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란이 부과하겠다고 한 수수료는 배럴당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50 정도 하던 이 배럴당 유가가 $1 더해서 $51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해운사들은 그걸 내고라도 빨리 나가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운사들의 이해관계, 이란의 이해관계, 미국도 이 국제법을 관리해야 되는 미국의 이해관계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MOU 체결 이후에는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긴장은 굉장히 낮아지고 통행은 굉장히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MOU의 협상 과정에 초입에서 사실상 이스라엘도 굉장한 변수지 않습니까? 뭐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스라엘의 이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 전쟁을 기획한 것은 다 아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비리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어요. 현직 총리라서 지금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올 10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총선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앞날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낮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든 전쟁을 계속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레바논을 계속 이제 공격하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는 지금 이해가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전쟁을 끝내고 국내 정치로 복귀해서 연말에 중간선거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찰떡궁합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큰 갈등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얘기한 것은 매우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만 일치된 생각이 아니고 다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일치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